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2 진행의 김여선입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집값이 6월 둘째 주 상승 추세로 전환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무려 21번째 규제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바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규제 지역 지정과 그리고 대출 및 세금 등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이번 대책입니다.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은 현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5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방대하고 또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추가적인 대책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더 어렵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와 쭉 함께 하시면서 올바르게 이번에도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전화 여러분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역시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저희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또 만나 뵈서 그런지 좀 더 어깨에 무게감이 실린 듯한 우리 전문가들의 모습인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싱그러운 6월의 초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늘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문자로나마 안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챙겨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전략들 같이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제가 부동산 한 지 한 19년 됐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자, 부동산 상품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원룸, 뭐,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제가 그전서부터 아파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기라고 했고요. 근데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승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와서 특집으로 이해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6.27 대책에 대해서 꼼꼼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들이 현재 오고 가고 있는 6.17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 소일섭 전문가 그리고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 열어둘 테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 번으로 전화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 편하신 분들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고해드린 6.17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벌써 21번째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꺼내놓은 겁니다. 좀 계산을 해보면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 계속해서 내놓은 그런 셈인데요. 이번 대책은 특히나 더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까지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일섭
우리 전문가에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섭 전문가님,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원래는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제4차 국토 계획을 보면 정부 취지는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을 2배로 늘리는 게 사실은 정부 취지입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자, 부자들은 뭐 이렇게 단독주택에 가서 살고, 서민들은 또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자들의 어떤 특권이라 하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파트에 집중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체를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진짜 주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사실 많이 보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많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분들은 스트레스가 아마 이만저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안 가고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꼼꼼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면 지난 6월 19일부로 벌써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가열 지구 지정으로 자,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법안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은 동일합니다. 자, 기존이나 뭐 바뀐 거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존에는 자, 경기도의 가천, 광명, 성남, 고양은 7개 택지, 그 다음에 남양주는 5의 별내동이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남, 그 다음에 화성의 동탄 2, 그 다음에 구리, 안양, 강교,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의왕, 그 다음에 지방에는 세종의 복합도시 예정지역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 가열지구에는 똑같이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입니다. 자, 경기도는 가천, 성남, 분당, 강명, 하남이 투기가열 지구고요. 자, 대구, 수성, 지방은 세종까지 투기가열 지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17 대책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자, 똑같이 서울은 전 지역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는 그냥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자,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자, 용인, 처인의 포고급, 모현, 배감, 양지면, 원산면, 가재월, 사암, 미평, 자왕, 두창, 맹리.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도 면이나 니로 돼 있는 지역들이 있죠.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는 자, 광주도 초월, 곤잔읍, 도척, 태촌, 남종, 남한, 상성면, 그 다음에 남양주도 뭐 핫해서 많은 지금 개발의 이슈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화도읍, 수동면, 조합면은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안성, 일중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중면도 안성에서 이 지역들은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인천은 전 지역이고요. 자, 강화하고 자, 옹진만 제외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방의 세종은 동일합니다. 기존과 그 다음에 자, 거기에 포함된 게 대전과 청주입니다. 자, 청주는 어떻네요? 자, 지난달 저번 달 2달 정도 전에 갭 투자들이 진짜 아파트들을 또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청주가 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청주 지역에서도 오창하고 오송, 읍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오창도, 오송도 지금 핫하게 오송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송역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에는 똑같이 서울의
전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경기 가천, 성남 분당, 수정, 강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인천에는 자, 연수, 남동, 서구가 포함이 됐고요. 지방에는 대구, 수성, 세종 예정지역 지정되어 있는 세종시 포함됐고요. 거기에 대전, 동중서, 유성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자, 이제는 9억 이하의 대출이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9억 원 초과주택 대출 비율은 또 30%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대출로 인해서 투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지역들을 보면 자,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들이 서울, 경기도에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4곳, 그 다음에 인천에 3곳, 그 다음에 지방은 대구 1곳, 대전이 오히려 4곳이나 지정이 됐고, 세종은 뭐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자, 서울, 경기 일부 제외하고 거의 다 전 지역이 빨간색에서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도권은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은 전체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전도 동중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투기가열지구로, 투가지구가 뭐냐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된 것을 투가지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구도, 대전도 유성구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6.17 대책 좀 살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재미 전문가하고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상 갭 투자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재미 전문가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런 어떤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을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중에 이것이 핵심 규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모든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미리 전세로 조금 살다가 사놓은 집을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있는데 직접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대출을 전액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규제 지역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해당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도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요.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규제가 다양해지고 좀 더 세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한도가 많이 작아졌죠. 자, 지금 내 집 마련 희망하셨던 분들도 이러면 다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자,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올바르게 전략도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해야지 분양 자격이 또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건지 김진미 전문가에게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유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 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년, 30년 보유를 해서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또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됐었죠. 그리고 2년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2년 기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시세 차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주 목적을 채우지 않는다면은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하고 계셨던 부분도 여러분 전략 다시 한 번 더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 소일서 전문가에게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문가님,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투자 희망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단지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 규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규제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똑같습니다. 자,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 인정 허용인데요. 자, 현행법을 보고 기존에 바뀐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행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사실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재건축에 살지 않아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자로 이렇게 많이 사놨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 바뀐 것은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이 분양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조합원의 분양 신청까지 2년 이상의 거주,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 기간. 사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리송한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2년을 내가 들어가서 2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을 살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년 이상 내가 거주를 시점에서 2년 동안 살아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살았다가 또 다시 와서 6개월 살았다가 나갔다가 해서 2년 동안만 합산해서 살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해서 12월 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에게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년 이상을 꼭 거주해야지만이 이제 분양권 자격이 나온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저희가 강조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일서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제 많은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많은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집값에도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나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대책들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하지만 일단은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와 맞는 대응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시고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보다 더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한 주 굉장히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소희섭 전문가와 그리고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드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렀거든요. 시간 관계상 또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다음 2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린다고 했죠.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섭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 부분에서 팁들을 말씀해 드리자면 아까 투기가열 지구에서 대출 규제 중에 15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전혀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아까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준 경우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제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놨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자,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는 내가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저기 뭐 하기도 전에 뭐 팔고도 뭐 이렇게 연장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혀 안 되고 6개월 이내 그러니까 바로 이사해서 들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자, 6개월 이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자, 전입신고 미신고 시에는 대출금이 전액 다 회수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는 실제 이제 지금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에 사실 책도 나왔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아파트 투자에서 절세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한 책들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법인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아파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체크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예고를 먼저 좀 드렸는데 우리 소유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팁 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더 해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디테일하게 전략 필요하시는 분들은 소유수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맞춤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유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설명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대1 맞춤 상담도 예약이 필수니까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